지난 주말 뉴욕과 유럽 증시는 부활절을 앞두고 성금요일로 휴장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오전 단축장으로 운영됐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일자리 수가 16만 2천 개 늘어나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실업률은 시장이 예상한 9.7%를 기록해 3개월 연속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미국의 고용이 최근 5개월 중 3개월간 증가해 노동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미국의 실업률이 리세션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기 위해선 5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가 지난 주말 미국에서 시판됐습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시판 첫날 하루 동안 60만 내지 70만 대가 팔렸다고 추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혜린아입니다. 지난주 주말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다 부활절 앞두고 성금요일로 휴장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렸던 미국의 3월 고용 보고서 그리고 비농업 부문 고용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많이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미국 3년 내 최고치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미국 고용 회복의 의미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면밀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의 최호선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일단 미국장은 열리지가 않았는데 기다렸던 고용 지표는 굉장히 좋았다면서요? 예. 4월 1일 금요일 시장은 부활절을 앞둔 성금요일로 미국과 유럽 시장 모두 휴장했습니다. 채권 시장과 주요 지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와 3월 실업률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미농업 고용 지표는 16만 2천 명 늘어나서 2007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2010년 인구조사에 의한 임시직 고용 4만 8천 명을 제외하면 3월 민간 고용은 11만 4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3월 실업률은 9.7%에서 3개월째 변함없이 발표됐습니다. 예. 자, 언론들이 이제 이 고용 지표가 향후 경기 회복의 여부를 가릴 최대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앞서서 보도를 했었는데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3월에 민간 부문 일자리 부문별로 또 그 실업률과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비농업 부문 고용 거의 3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고요. 16만 2천 명이 늘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시장 예상치는 20만 명으로 여서 실제 발표지 16만 2천 명보다는 이제 밑도는 거로 보이고 있는데 예. 그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모와 내용 면에서는 이제 그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와 관련된 정부 고용 증가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비농업 고용 지표가 16만 2천 명 늘어나서 2007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2010년 인구조사에 의한 연반정부 임시직 고용 4만 8천 명을 제외하면 3월 민간 고용 11만 4천 명이 증가돼서 의미 있는 지표로 발표됐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총량 수치 16만 2천 명 늘어난 것 자체는 시장 기대치인 19만 명 그리고 20만 명에는 못 미쳤지만 그런대로 그래도 3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비농업 부문 고용 이번 그 3월 달만 봤을 때는 16만 2천 명인데 앞서 1월, 2월의 증가 추세는 어떤지 한번 그것도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번 3월 지표 내용은 인도도 지금 인구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인도도 인구가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구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임시직 고용률을 늘려서 인구 조사 가구 수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2월 달에 나온 지표들보다 실제로 발표하는 고용 지표가 늘어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3월 달에 그런 지표가 반영이 돼서 16만 2천 명이 늘어난 걸로 나왔고, 그 중에서 이제 14만 16만 2천 명에서 민간 고용이 이제 임시직 고용 4만 8천 명을 제외하고 나서 11만 4천 명이 증가된 것이죠. 네, 지금 화면에 표가 나가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그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논팜 페이롤이라고 먼슬리 앤 이어리 체인지라고 나오는데, 네, 이게 뭔가요? 예, 이게 한글로 얘기하면은 비농업 고용 지표입니다. 예. 그래서 월별은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연간 증가 추세는 이제 그래프 선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시면, 미국의 그 고용 시장은 일단은 좀 회복되고 있고 좀 안정권에 있다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농업 부문 고용에 대한 추세를 또 한번 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인구 센서스, 그러니까 인구 조사에 동원된 임시직 얘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3월 고용지표가 비농업 부문 고용이 크게 늘더라도 이 정부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좀 허수가 많이 끼어 있어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었었거든요. 인구 센서스는 예상치보다 어땠나요? 그 부분만 따져본다면요. 예. 일단 시장 예상은 일자리 20만 개 중에 50%가 센서스 고용으로 예상을 했으나 실제는 40.6%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업종별 증가 내역을 좀 확인을 해보면 예. 민간 부분 근로자가 12만 3천 명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자리가 1만 7천 개로 3개월 연속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이 1만 5천 개, 서비스업이 12만 1천 개, 그리고 광공업이 4만 1천 개 자리가 늘었는데 광공업 지수 같은 경우는 2007년 3월 이후 첫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전체 시장과 얘기를 하게 되면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제 더블딥 우려가 악화되는 가운데 지속적 경기 회복에 자극을 받아 기업체가 네. 고용을 늘 것이냐 안 늘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네. 3월에는 결국에는 뭐 기업체가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의 노동부가 지난 3월 비농업 근로자 수의 증가폭이 16만 2천 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는 19만 내지 20만 명 정도의 증가였는데 그에는 못 미쳤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광공업 부문의 일자리가 최초로 또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좋은 그런 내용의 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또 다른 또 커다란 지표죠.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전체 실업률이라는 그 통계도 나왔는데 3월 실업률이 2월과 동일한 9.7%로 변함이 없었다고요? 예. 그래서 실업률 지표가 9.7%로 변함없이 나온 것이 좀 부담인 내용인데요. 네. 좋은 거 아닙니까? 실업률이 좀 떨어지면 더 좋죠. 예, 그렇죠. 예, 떨어지는 게 중요한데 이제 같다고 하니까 앞에 나온 뭐 비농업 근로자 지수가 이제 늘어났는데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아서 일단은 뭐 조금 부담인 내용인데요. 네. 내용을 좀 찾아보면 현재 미국에는 1,500만 명 가량이 실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1,500만 명 실자 중에 44.1%인 650만 명이 6개월 이상 직업을 찾지 못해서 실업이 고착화되고 있는 점이 좀 우려스럽고요. 네. 3월 추정 미국 전체 경제 인구는 1억 5,390만 명으로 근로시간은 좀 증가세에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날 같이 발표된 근로시간과 시간당 평균 임금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네. 2월 폭설로 0.6% 줄었던 근로시간은 3월 전월 대비 0.7% 늘었고요. 네. 주간 근로시간은 40분 늘어난 33.3시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보다 2센트 낮은 18달러 90센트에 머물렀는데요. 근로시간은 느는데 비례해 임금이 높지 않은 탓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고용 증가가 시작이 된 만큼 실업률도 좀 부담이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락 압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문제가 이제는 속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완전히 좀 안정화돼서 좀 낮아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이 최소 5년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우리 캘리포니아대 주립대 교수인 손성원 교수가 얘기를 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어요. 예, 고용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 핵심 내용인데 네. 또 뭐 반대로 조금 해석을 해보면 고용 증가로 이루어지면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업률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때 근거로 좀 말씀하신 게 실업률이 안정화되려면 일단 약 10만 개짜리 일자리 필요한데 네. 경제가 이제 회복함에 따라서 구직 포기자들이 구직 대열에 합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월간 12만 개에서 15만 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아서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고용 시장은 안정될 거로 보이나 미국의 실업률은 아주 천천히 떨어질 것이다. 이런 네. 내용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일자리가 사실은 늘어나는 것도 비농업 부문 고용의 증가세도 좀 중요하지만 실업률이 얼마만큼 또 빨리 떨어질 것인가 이것이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가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큰 폭의 고용 지표의 개선이 있었던 날 휴장을 하고 말아서요. 그 상승의 기운을 주가로 곧바로 반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상승 호재를 안고 우리 증시 역시 미국 증시 역시 휴장
개장한 이후에 개장과 동시에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주말에 5주 연속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특별히 다우 지수는 18개월 내 최고치까지 1900선까지 지금 넘긴 그런 상태인데 이번 주에 이 같은 고용지표 호재를 안고 11,000선, 지금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알려진 이 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을까가 일단 관심인데요.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수대만 본다면요. 예. 글로벌 지수가 지금 그 목요일 발표로 해서 ISM 네. 제조업 발표 지수로 해서 3대 지수가 모두 수직 상승했고요. 장중 고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다우 지수가 1956.39포인트, 네. 나스닥 지수가 22% 오른 2423.43포인트, S&P 500이 이제 1182.43포인트인데요.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좀 우리나라 증시랑 좀 연관해서 좀 말씀드리면 공통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그 제조업 지수가 전 세계 제조업 지수가 좀 올라서면서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일단 실적이 좀 좋게 나왔는데요. 네. 좀 그 핵심 내용은 4월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하는 달인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닝 시즌이라 하는데 한국 기업 같은 경우도 이 두 달간 12개월 예상 EPS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분기 실적 역시 상향세를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12개월 예상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상향 조정이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서 네. 미국의 11,000포인트를 단순히 의미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과 한국 시장도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은 수치상으로 상승의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를 보는 이유가 3개월, 6개월 전망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핵심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미국 경기 선행 지수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네. 09년 3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하며 04년 3월 전고점이 9.7%에 이제 근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선행 지수 하락이 이제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지수가 고점에서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만 좀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 좀 보게 되면 경기 선행 지수가 우리나라도 1월 달에 좀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예. 실제로 하락에도 이는 뭐 경기 하강 리스크가 아닌 어떤 모멘텀 둔화, 그러니까 속도 조절 측면을 봐야 될 걸로 보이고 있어서 네. 앞으로도 나오는 유한화 절상 유로존 문제 등이 좀 나오는 수가 있는데 네. 일단 고점에 대해 부담감이 있지만 네. 일시 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속도 조절 측면에서 좀 보는 면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경기 선행지수가 1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꺾였고 그 마이너스가 지금 2달째 연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씩 경기 선행지수가 플러스로 높여가고 있는 미국 증시는 이제 곧 고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부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것이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는 것을 너무 안 좋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모멘텀 둔화로까지는 해석할 필요가 굳이 없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더 갈 것인가. 이제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가장 큰 변수는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은 알코아가 실적의 첫 스타트를 끊지만 뉴욕 증시에서 이번에는 조금 변화가 있다면서요. 예, 이번 예. 실적 발표를 좀 말씀드리면 네. 알코아보다는 이제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토어, 몬산토,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등이 발표가 되는데 네. 그 알코아 실적 발표가 12일 날 발표가 됩니다. 네. 앞서 유통업체인 베스벤 비욘드가 발표되고 패밀리앤 달러스토어, 농업회사인 몬산토가 수요일 날 실적 발표되고요. 네. 주류업체인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는 금요일 날 실적을 발표가 되어 있는데 예상치와 동년 동기를 보게 되면 베스앤 비욘드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0.55%였는데 예상치 0.73%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른 기업들도 이제 베드베스 비욘드 말고도 뭐 다른 기업들 한 두세 군데 정도 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알코아 앞서서 4개 정도의 기업이 실적을 더 발표한다는 말씀이신데 알코아 발표하기 이전에 실적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될 텐데 나머지 기업들의 예상치는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기업들은 패밀리 달러스가 예. 전년 동기 대비 이제 0.6%였는데
예상치는 0.7%에서 좀 증가될 걸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몬산토라는 회사가 이제 예상치 2.16%는 이제 전년 동기에 보였는데 예상치는 1.73%에서 조금 안 좋아질 걸 보고 있고요. 금요일 날 발표는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전년 동기는 이제 0.21%고 이번에 예상치 0.25로 몬산토만 빼고 일단은 좀 증가폭이 예상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어닝 시즌 앞두고 EPS 상향 조정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요, S&P 500에 속한 기업들의 그 1분기 순이익이 평균 30% 이상씩, 많게는 35%까지도 지금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실적도 일단 우리처럼 굉장히 시장의 예상치가 좋다라는 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경제 일정, 지표가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한데, 일단 기다리고 있었던 고용 관련 지표는 한시름을 놓게 됐고, 사실 지난주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끌어올렸던 제조업 관련 지표에 이어서 ISM 서비스업 지수가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ISM 비제조업 지수, 잠정 주택 판매, 실업수당 청구, 도매 재고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네. 이제 이 지표를 보면서 이제 경제 회복세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잠정 주택 판매가 좀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뭐 ISM 제조업 지수부터 좀 말씀드리면 전월보다 소폭 개선된 54가 예상이 되고요.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이 경제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2월 잠정 주택 판매도 공개되고 전월은 이제 마이너스 7.6% 감소한 데 이어 감소세를 지속할지 관심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화요일에는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번 주에 벤 버네키 연기위원장이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예. 좀 관심이고요. 수요일에는 2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가 되는데 전월 $50 증가를 기록하면 이제 소비 회복을 점찍해줬지만 이번에는 $15억 감소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목요일에 공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는 전주 43만 9천 건보다 다소 줄어든 43만 5천 건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2월 도매 재고가 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주요 일정을 챙겨봤는데 화면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당장 오늘 밤이죠. 정례 이사회가 있는데 FOMC 연준에서 재할인율을 추가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그 재할인율 인상은 일단 정례 이사회에서는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례 이사회에서 재할인율 추가 인상할 건 소문이 돌긴 했었는데 네. 일단은 뭐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인상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인상했던 내용 좀 말씀을 드리면 연준 이제 지난 2월 재할인율을 0.25%에서 인상한 0.75% 전격 발표에서 시장을 놀라게 했던 적이 있는데 추구 전략의 수단인 금리 인상이 경제지표 호전으로 확인된 후인 올 4분기 정도로 예상할 때 먼저 재차 2월에 이어 재할인율 인상도 가능은 하지만 예.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연준이 재할인율을 인상을 했었고 또 MBS 매입 조치도 중단을 했었죠. 출구 전략의 다음 수순이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장에서 또 다른 추가적인 재할인율 인상이 그 다음 수순이 될지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의 최호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요.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유럽 증시, 뉴욕 증시 모두 다 휴장했지만 뉴욕에서 굉장히 좋은 고용지표 결과를 손에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장 흐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볼 텐데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비농업 부문 고용이 3년 내 최대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뉴욕 증시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호재를 오히려 우리 증시가 고스란히 받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예. 오늘 우리 증시 변수 역시 뉴욕 증시 고용 지표도 변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지난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국내 증시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지난주에도 저희 국내 증시는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면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이 역시 전기, 전자하고 자동차 위주로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폭발적인 매수세를 하면서 저희 증시는 1700선을 돌파하면서 22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 규모가 큰 거는 외국인들이 미국과 일본 등 저금리 기조 유지 현상으로 유동성이 증가됐고요. 또한 세계 각국들의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고용지수도 발표가 됐지만은 네. 세계 각국들이 제조업체들이 앞으로의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보여주는 3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살펴보면 미국은 59.6, 그다음에 중국은 55.1, 유로존은 56.6으로 기준치인 50을 넘어서면서 세계 각국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에 있다는 걸로 이렇게 불러일으켰고요. 네. 따라서 세계 지수가 동반 상승하니까 세계 각국 대비 이머징 시장에서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이는 한국의 외국인 자금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네. 예. 또 지난 주말 이렇게 고용 지표를 살펴보면요. 예. 보면은 미국이 각종 지표가 호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만 여전히 10%가 넘는 상태였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3년 내 최대 규모의 일자리 증가를 기록하면서 실업률이 한 자릿수 밑으로 두 자릿수 밑으로 떨어지는 9.7%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여기에 보면은 민간 부문에서 민간 부문의 제조업 일자리 증가가 3개월째 지속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민간 부문의 일자리 수가 늘어나면서 더블딥 우려가 약화되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계속하면서 네. 저희 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IT 업종들이 네. 특히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몰려 들어왔는데 IT와 자동차에만 심하게 좀 예. 쏠려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이제 이 연고점을 추가적으로 더 올리면서 달릴 것인지 지수도 궁금하지만 업종별로 다른 업종에도 온기가 좀 이어질까? 이것이 또한 관심이지 예, 그렇죠. 않습니까? 지금 자동차하고 그다음 IT 업종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지금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 이런 쪽들이 조금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업종도 이제 약간 수완매가 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통은 지금 할인점들의 매출은 늘어나지 않지만은 백화점들의 이런 고가 약간 매출은 늘고 있기 네. 때문에 유통에도 좀 온기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IT 업종은 2분기도 역시 좀 좋아지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이렇게 1700선을 넘어가면서 네. 약간 환매 물량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이제 증권사 분석으로 따지면은 저희 지수 1700에서 1900 사이에 펀드의 물량이 한 20조에 달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환매라는 것은 투자 심리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주변 변수가 좋으면은 환매 물량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리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수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일단 미국 지표도 좋았고, 미국도 우리처럼 실적도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데, 연고점을 일단은 저희가 돌파를 했습니다. 1723포인트까지, 종가 기준 또 장중에도 1725까지 올라가서 장중 마감가 모두 다 지금 연고점을 경신한 상황인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조정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지수가 이제 고점은 갱신을 하리라고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증시가 지금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한 8개월간의 박스권이 1550에서 1720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1720을
뭐 강하게 돌파를 하면은 보통 박스권에서 횡보했던 수준만큼의 다시 재차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일각에서 나오는 1900선 네. 최고치 목표를 약간 상향 조정, 뭐 보통 한 1800 중반을 올해 지수의 상단으로 봤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세계 각국 경제 회복세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1900선까지도 지수의 상단 밴드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4월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1800 정도는 무난히 달성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4월에 1800선보다는요. 네. 지금 아까 그 국내 이제 국제 동향에서 나오겠지만은 네. 이제 내일 미국에서 그 FRB 그 지난달에 그 효율력의 공개가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중순경에 가면 중국의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중국의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 중국의 예금 금리 3%대를 넘어서면은 그 긴축 정책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중순경에 발표되는 그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의 네. 그 동향을 한번 그 체크를 해야 또 저희 증시에 4월에 하반기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뭐 전반기에는 좀 상승이 지속되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글쎄요, 전략을 이제 어떻게 짜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시원한 답을 들었던가 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 업종별로 조금은 온기가 좀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통 쪽도 언급을 하셨고 지난주에 이미 은행 쪽 사실 수남미를 얘기를 하시면서 KB금융까지도 조금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럼 역시 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덜 달리고 있는 말을 좀 같이 내가 타서 속도를 기대를 해보는 거에 좋은 전략일지 어떤 전략을 짜야 맞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IT 업종의 그 시장의 주도주기 때문에 IT 업종도 일부 뭐 편입을 하고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기본적인 4월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네. 지금 4월의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도 여전히 지금 세계 경기가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가고 그다음에 뭐 3분기까지도 실적이 호전되리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IT나 이런 자동차 업종들이 뭐 네.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은 아직 낮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IT 쪽을 뭐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편입을 하셔야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현대차도 지난주 금요일 날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 IT와 자동차의 사실상 대장주라 할 수 있는 두 종목이 모두 다 쉽지 않은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 섹터 자체의 진입을 굉장히 좀 주저하게끔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외치는 것이 IT 자동차라서 이 업종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야 좋을지 삼성전자, 현대차는 사실 뭐 가격 자체도 비싸긴 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을 엑스트라로 더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지금 뭐 그쪽이 많이 올랐는데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보면은 과거에 신고가 갱신한 종목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뭐 과거에 현대모비스, LG화학 같은 경우가 다 그랬고요.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LCD, LED TV를 올해 그 전 세계 수요량을 보면은 뭐 지금 한 2,400만 대 정도 이렇게 급증한 판매량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올해 한 1,000만 대,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700만 대 그 판매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LCD, LED TV에 들어가는 그 LED 칩 업체들과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도광판이라든지 뭐 평광판 이런 걸 만드는 그 BLU 구조를 이루고 있는 업체들의 그런 실적이 올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전기가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이 LED로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따라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을 편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나머지 그 분들은 이제 뭐 한솔 LCD나 ASD텍 같은 종목을 좀 편입을 하시는 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IT 중에서도 LED, LCD, TV 분야 관련해서 뭐 칩을 생산하든 백라이트 유닛을 만들든 이런 뭐 패키징 업체든 이런 LED 주라고 우리가 시장에서 이미 얘기를 하는 LED 테마 쪽 이쪽 업체들을 좀 보라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삼성전기도 있고 뭐 서울반도체 뭐 거래소 종목도 있고 좀 작은 코스닥 종목도 있고 해서 이 중에서 이미 사상 최고가를 또 내고 있는 삼성전기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역시나 조금 더 부담스러운 종목, 조금 덜 부담스러운 종목이 또 혼재돼 있는데 어떤 종목이 더 나은가요? 아,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
안정적인 분들은 삼성전기 같은 종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가 종목을 하시기 어려울 때는 예. 지금 그 삼성전자에 지금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한솔 LCD라는 종목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한솔 LCD는 그 삼성전자의 LCD, LED, TV의 광원 역할을 하는 그런 BLU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네. 지금 그 2년 연속 삼성전자의 성장 덕분에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BLU의 그 매출이 약 50% 선까지 늘어서면서 네. 그 최대 공급업체로 이렇게 올라섰고요. 따라서 그 2009년도 순이익도 2008년 63억에서 2009년도에는 211억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아까 LED TV와 3D TV 판매에 힘입어서 매출은 약 1조 3,500억에 순이익은 약 300억으로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는 또 뭐 크리스탈 온 인수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 크리스탈 온이라는 회사는 비상장 회사인데요. 네. 그 LED의 먹이 사슬을 보면요. 첫 번째는 사파이어 원석을 갖다가 두 번째로 그 기판을 만듭니다. 네. 기판을 만들고 그 다음 밑으로 이제 에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서울 반도체에서 만드는 칩을 그 기판 위에 심는 사업 구조가 됐는데요. 네네. 따라서 그 먹이 사슬의 위에 있는 업체일수록 그 이익 마진 구조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사파이어는 뭐 다 수입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기판을 자르는 회사가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에 크리스탈 온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크리스탈 온 회사를 한솔 LCD에서 인수를 해서 LED 사업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해서 그다음에 웨이퍼를 잘라서 삼성전자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 마진이 확보가 되면서 그 향후의 실적이 개선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실적도 또 좋아질 것 같고 삼성전자라는 아주 중요한 또 회사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한솔 LCD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실 것 같긴 한데 여러모로 지금 현 타이밍에서 조금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차트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차트를 살펴보면요. 네. 지금 한솔 LCD 좀 이렇게 오른 상태인데요. 네. 최근에 보면은 그 주가 지금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는데요. 네. 주가 보면은 그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21,000원에서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요. 그다음에 35,000원에서 약 30,000원까지 다시 또 조정을 보였다가 네. 이번에 지금 다시 35,0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41,000원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이 41,000원 그 지난번 박스권을 돌파했던 이 39,000원대가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네. 이 지금 현재 가격인 41,000원대에서 매수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목표가로는 이 회사가 지금 2006년도에 가장 이익이 많이 냈을 때가 이제 순이익이 한 330억 정도 났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고가가 59,000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순이익이 한 300억 정도에 도달을 하면은 그 당시 목표가였던 6만 원까지는 가리라 볶고요. 1차적인 목표로는 뭐 지금 그 한 5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1차적인 목표가는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쭉 밀어보니까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5만 원 정도, 그리고 매수는 현 시점에서 해보자. 손절은 만약에 또 약간의 35,000원에서 3만 원 나왔던 것처럼 예. 조정이 약간 한 번 더 있다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예, 잡아볼까요? 지금 손절은 최근에는 약간 그 아까 말씀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손절은 약간 짧게 잡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보면 이제 그 보통 이런 개별 종목들은 5일선을 따라서 그 상승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 손절은 5일선 근처이고 그 지난주에 상단부 고점이었던 게 39,000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39,000원이 만약에 깨지면은 그 물량을 줄이신 다음에 다시 재배수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 가격에서 한솔 LCD 잡아보자 말씀하셨고요. 혹여나 약간의 조정이 있으면 39,000원에서 손절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애플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가 출시되자 꼬마부터 할머니까지 애플 특유의 줄서기는 이번에도 재현됐습니다. 아이패드 판매 첫날 60만 대 이상이 팔렸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아이패드의 등장이 콘텐츠 유통 빅뱅의 거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시장 자동차 판매량을 매달 집계 발표하는 이른바 한국판 오토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로써 국산차뿐만이 아니라 수입차 판매 실적도 종합돼서 공개가 될 모양인데요. 국내 수입차 시장 규모가 보급형 차종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관련 통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국내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 캐피털과 손을 잡고 민간 차원의 바이오 펀드를 조성합니다. 국내 최대 생명공학 기업인 셀트리온이 바이오 벤처 육성에 시동을 건다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반기 환율 보고서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조만간 진행될 양국 정상 간 회담을 다분히 의식한 결과라는 점에서 중국의 조기에 위원화를 절상할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주요 택지지구에서 공급된 아파트 분양권의 합법적인 전매가 가능한 기간이 다가오면서 이들 분양권 물량이 매물화될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아파트와 분양권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물량마저 대거 시장에 나올 경우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4월 5일 이슈앤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관심을 모았던 애플의 아이패드 미국 시장에서 지난 주말 본격 출시가 됐습니다. 저희 서울경제신문 바로 첫 신문 일면도 역시나 관련 사진이 지금 장식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첫 출시부터 상당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 아이패드가 출시되면서 그 아이패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3일 오전이죠. 3일 오전 애플의 공식 매장하고요. 베스트바이에서 일제히 출시되면서 선보이게 됐는데요. 전날부터 아이패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행렬이 연출됐고요.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할 때보다는 열기가 덜했지만요. 이번에도 애플의 제품을 기다리며 수많은 고객들이 매장이 문을 열기 전에 줄을 서는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네. 가격은 이제 사양이 가장 낮은 게 499달러고요. 사양이 가장 높은 게 699달러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이패드가 출시되면서 아이패드가 과연 얼마나 팔릴지도 관심인데요. 네. 아이패드 판매량에 대해서는 현재 300만 대에서 1000만 대까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모건 스탠리는 이제 판매량을 800만 대에서 1000만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또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는 한 1000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시장 조사 업체인 아이서플라이의 경우 올해 700만 대가량 팔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반대로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아니다. 그래서 300만에서 500만 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이패드의 내부 사진이 지금 또 공개가 돼서 오늘 아침에 또 한 이슈입니다. 우리 LG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가 또 탑재가 됐다고 하고 메모리는 또 도시바와 함께 우리 삼성전자께 들어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아이패드가 아이폰처럼 어떤 또 다른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이미 콘텐츠 유통 빅뱅이 아이패드 때문에 시작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가 아이패드에 관심한 이유는 아이패드가 갖고 있는 위력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 아이패드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PC와 전자책, 게임기, PMP 등 기존 모바일 기기들을 한데 모아놓은 기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동시에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고요. 또 9인치에 달하는 큰 화면으로 서적 신문까지 이렇게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유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거다. 이런 네.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아이패드가 또 다른 혁명을 가져올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데 네. 현재는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게요. 아이패드 출시로 애플의 야심찬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아마도 애플의 구상은 3스크린 시대가 좀 바로 그것 같습니다. 네. 현재 애플은 휴대폰인 아이폰이 있고요. 네. 또 이번에 아이패드 출시로 이제 사실상 PC도 보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동시에 이제 현재 애플은 TV 출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휴대폰, PC, TV 등 3스크린 제품을 만들고요. 또 아울러서 앱스토어를 통해서 이들 모든 제품에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네. 세계 최고 IT 기업으로 입지를 굳히겠다. 이런 전략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좀 이런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애플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반도체 LCD는 우리나라하고 삼성, LG, 우리나라의 삼성하고 LG 디스플레이일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애플은 자신의 제품에 어떤 회사의 부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좀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삼성과 LG 등의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 애플의
무슨 제품에 삼성, LG가 탑재된 이런 보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삼성, LG의 고위 경영진들이 애플에 끌려가가지고 수많은 고초를 당한다. 이런 게 그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애플발 알레르기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이면에는 그 애플하면 이제 혁신이 그 모토인데요. 네. 혁신이 모토인 회사에 그 타사의 제품이 들어가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만큼 혁신이 그 취약해지기 때문에 네. 그 상당히 비밀에 붙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아이패드 출시 효과 못지않게 그 애플의 그 이 같은 그 야심찬 구상이 네.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국내에는 아이패드가 언제쯤 지금 출시될 예정인가요? 일단은 이제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도 일단 아이패드 그 출시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아마 그 삼성하고 애플 아이폰하고 다시 한번 경합을 벌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하반기 정도에 우리 국내에서 아이패드를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요, 국내 그리고 수입차 업체들이 매달 몇 대씩 팔고 있는지 집계를 이제부터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른바 한국판 오토 데이터를 만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매달 자동차 판매 대수가 우리 국산차 위주로만 집계가 됐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 자동차 판매량 공식 통계는요, 그 국내 그 완성차 업계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현재 통계로 그 현대 자동차가 그 자동차 시장을 점유율의 80%라고 하면요, 네. 우리나라 그 국산 그 완성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완성차 시장에서 80% 하는 거지 그 수입차를 포함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전체 시장이 아니라는. 예, 그렇죠. 이에 따라 그 정부는 앞으로 그 완성차뿐만 아니라 그 수입차 등을 포함해서 그 매달 초 이제 자동차 판매 동향을 집계할 예정인데요. 그 만약 이제 그 새로운 통계가 나오게 되면은요, 아마 그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그 현대 기아차의 정확한 점유율가요, 그 수입차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현재 그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그 비공식 통계로 그 수입차를 포함한 점유율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 국토해양부가 그 신규 등록 기준으로 조사하는 자료가 그건데요. 네. 국토해양부의 그 신규 등록 기준을 보면요, 그 수입차 등을 포함했을 때는 그 현대차는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 반대로 이제 수입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보면은 그 수입차 등을 포함한 그 신규 등록 기준으로 현대차 점유율이요. 그 지난해 10월 48%에서 12월 46%로 떨어졌고요. 네. 그 지난 2월에는 그 38.6%로 하락했습니다. 네. 그 기아차는 뭐 20%대 중후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수입차는 그 점유율이 그 지난해 10월 5.8%에서요. 올 2월에는 7.3%로 7%대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네. 자, 반대로 수입차의 우리 국내 판매량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때문에 이 비율을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때문에 우리 현대차가 매달 얼마씩 팔고 있는지도 보다 정확한 시장 전체 그림에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바이오 회사죠.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말이죠. 앞으로는 바이오 펀드를 조성해서 인수합병에 나서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셀트리온은 그 국내 최대 바이오 시뮬레이션인데요. 네. 그 셀트리온이 그 벤처 캐피탈과 손잡고 그 펀드를 조성해서 인수합병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서정진 셀트리온의 인터뷰를 갖고요. 보스턴 창업투자 공동으로 그 바이오 펀드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겠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셀트리온은 앞으로 그 창업 초기 단계 유망 바이오 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신기술 개발에 주력해가지고 네. 국내 최고의 바이오 기업이 되겠다 이런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네. 셀트리온이 공동 펀드를 조성해서 어떤 성과를 낼지도 좀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말이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그 날을 사실 연기를 했습니다. 지정할지 안 할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요. 이름하여 반기 환율 보고서 발표 4월 15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일단은 연기가 됐습니다. 이를 놓고 중국과 미국이 이미 위완화 절상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그 환율 보고서 발표는 늦추지 않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요. 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3일이죠. 이제 뭐 앞으로 3개월 동안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열리는 일련의 고위급 회담이 그 세계 경제를 더욱 탄탄하게 하고요. 네. 균형 잡히도록 하는데 그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환율 보고서에 의해 제출을 늦추겠다 밝혔습니다. 네. 환율 보고서는 당초 이제 그 4월 15일 날 발표되기로 돼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12월 13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네. 그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 정상회담 후에 발표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차이나 데일리는 그 최근 그 보도에서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선 그 위안화 변동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 이런 그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일 보고서 발표 연기, 그다음에 또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 등을 고려해 볼 때요. 그 위안화 결산이 곧 이른 시간에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부동산 소식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난해 공급된 택지지구의 아파트 전매 제한이 풀리는데 이것이 다 시장에 물량화될 것인지가 걱정입니다. 지금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주요 택지지구에서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됐고요. 네. 그 아파트의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제 상반기부터 풀리면서 네.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실제 그 상반기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를 보면요. 뭐 김포 그 한강 신도시를 비롯해서 그 인천 송도시 도시, 뭐 청라지구 이런 것들이 대상인데요. 네.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다 보니까 이들 분양권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이제 택지지구 아파트의 경우 실수요뿐만 아니라 그 투자 수요도 상당 부분 좀 가미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상반기부터 그 분양권 제한이 풀리는 아파트들이 그 어느 정도 매물로 나오고요. 그 매물이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지가 관심인데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인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산업부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성금요일 부활절 앞두고 연휴로 휴장을 했습니다. 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미국 쪽에서 아주 중요한 고용 관련 3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인 19만 개는 못 미쳤는데요. 16만 2천 개 정도 늘어나 3년 내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고요. 센서스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생각보다 적어서 내용도 질도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미국의 3월 실업률은 9.7%로 동일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